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자, 오늘은 3.1운동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 오늘도 PDF 파일인 EBS 교재를 펴놓고 그리고 나서 내용 하나씩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한글 파일에다가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부분을 필기를 해놨는데 이게 녹화를 하면서 한글 파일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파일은 따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페이지 한번 볼까? 자, 오늘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그치? 여기 나와 있는 114페이지이죠? 자, 114페이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활동,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3.1운동의 배경, 그리고 전개, 그리고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배웠죠? 특히 의의와 영향 중에 하나로서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는 내용 우리 학습한 적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이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립의 배경, 결과, 조직 이렇게 나와 있지? 하나씩 볼게. 자, 우선 3.1운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자, 밑줄. 그치?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 때문에 라는 거지. 그러니까 밑줄. 3.1운동이 밑줄인 거죠.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밑줄 치시면 되고, 자, 그 결과, 두 번째 결과 볼게. 자, 그런데 처음에는 정부가 하나만 존재했던 건 아니야. 각 지에 임시정부가 각기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를 했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정부가 3개 나와 있죠? 자, 각 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자, 그리고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 자, 지금 정부가 처음에는 3개나 존재했다고 나와 있죠? 자, 옆에 측면에 있는 한번 지도 보도록 할게. 자, 각지에 수립된 임시정부라고 해서 저 지도 한번 볼까? 자, 선생님 지금 마우스로 보여줄게, 얘들아. 자, 서울에는 한성정부가 있고, 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 지역이죠? 연해주는 훨씬 더 넓은 범위,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지역으로서 블라디보스토크. 그쵸?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국민의회, 자, 그리고 여기 상하이.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각기 3개의 정부가 존재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 자, 3.1운동의 열기에 힘입어 자, 임시정부가 여러 지역에 수립되었다. 그치? 그 중에서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정부가 대표적인 임시정부였다. 라고 나와 있죠? 다시 본문으로 갈게. 자, 통합. 자, 두 번째 통합. 자, 그렇게 각기 존재했던 3개의 정부는 하나로 통합이 됐어. 자, 통합이란 내용 같이 보면, 자, 정통성은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대. 그러니까 정통성이라는 거는 그 정부의 어떤 그 틀을 따른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고, 자, 위치는 상하이야. 자, 그래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합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각기 3개로 존재했던 정부가 하나로 통합돼서 정통성은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따르고 자, 위치는 상하이야. 그리고 이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정한 거죠. 자, 그러면 위치가 왜 상하이였을까? 자, 밑줄. 얘들아, 상하이 밑줄 치고 우리 쓸게. 자, 상하이 밑줄 치고 우리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상하이에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어. 상하이에는 뭐가 많다고 했지? 자, 쓰자 얘들아. 조개지. 자, 조개지의 개는 여이죠. 여이, 조개지. 조개지가 뭐라고 했어? 그치.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조개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상하이에 조개지가 많았다는 얘기는 외국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상하이에 외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 그러면은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상하이에다가 자리를 잡은 이유가 뭘까? 그치. 외국인을 상대로 외교 활동하려고. 그치? 독립을 호소하려고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상하이 밑줄 치고 조개지 점 찍고 외교 활동이라고 쓰시면 되죠. 상하이에 자리 잡은 이유는 물론 독립을 위해서는 외교 활동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본과 싸우는 무장 투쟁도 중요하지만 특히 상하이에서는 외교 활동에 훨씬 더 주력을 많이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형성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을 보도록 할게.
조직, 동그라미 2개 나와 있죠? 첫 번째,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 형태였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삼권 분립 밑줄. 삼권 분립은 세 개의 권리가 분립되어 있다라는 얘기이지? 자, 오늘날 대한민국도 삼권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의 삼권 분립을 현 정권, 현 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은 거야. 자, 그럼 삼권 분립에 해당하는 삼권은 뭐가 있을까? 자, 쓰시면 되겠지, 얘들아? 삼권 분립 밑줄 치고, 자, 삼권에 해당하는 세 개의 권리. 자, 선생님 불러줄 테니까 쓰시면 돼요. 입법권, 그치?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자, 그러면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어딜까? 자, 우선 입법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치, 국회이죠? 사법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원, 그치? 행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부,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분립되어 있는 민주공화정이다. 자, 공화정은 어떤 거라고 했지? 그치? 왕이 없이 다 같이 정치한 형태. 함께할 공, 화합할 화.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이 민주공화정 형태였던 당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면 옆에 봐봐 얘들아. 행정, 입법, 사법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나와 있죠? 자,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그러니까 오늘날의 행정부를 말하는 거지. 그 청와대, 국무원. 자, 그리고 입법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 오늘날 국회에 해당이 되겠죠? 자, 사법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나뉘어 있다. 두 번째, 자, 이 민주공화정은 대통령을 선출을 했어. 그러니까 함께 정치를 하는 형태인데 그 대표로서 대통령을 선출한 거야. 자, 그래서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그치 당선이 됐고, 자, 이 시기 때는 국무총리로서 이동희가 당선이 돼. 그래서 국무총리로서는 이동희 등으로 이루어진 그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어. 초기 형태야, 초기 형태. 자, 그렇게 형성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활동을 보도록 할게. 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서 5가지 나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모의고사, 수능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자주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주 물어보고 있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첫 번째, 국내 연락망을 조직했는데, 자, 지금 대표적인 국내 연락망 2개 나와 있죠? 같이 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연통제야. 자, 연통제의 주 역할은 국내외,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이었어. 연통제, 비밀 행정 조직이었다. 특징은 둘 다 비밀이라는 거야. 연통제도 비밀, 교통국도 비밀. 자, 두 번째, 교통국은 비밀 통신기관이야. 정보를 수집한다던가 정보를 전달, 보고하는 역할을 해. 자, 연통제 교통국 밑줄 쳐봐 얘들아. 연통제 교통국 밑줄.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후 일본의 발각이라고 써주세요. 연통제 교통국 밑줄 치고 위에 돼지꼬리표 올린 다음에 화살표. 이후 일본의 발각. 연통제와 교통국은 나중에 일본한테 발각돼.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틀이 좀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밑에 나와 있는 국민대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하거든. 자,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은 나중에 발각된다 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하나 더 필기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또한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를, 임시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했던 거지. 자금이 필요했다 보니 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이 이때 존재했어. 대표적으로 지금 2개 나와 있죠? 자금 모금을 위해서 첫 번째,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자, 독립공채 동그라미 공채, 이거 뭘까? 그치, 이거 채권이란 뜻이죠, 채권. 채권을 발행한 거야.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군자금 같은 걸 모으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던 거야. 자, 그래서 공채 동그라미 치고 채권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또한 국민들한테 의연금을 모으기도 했어. 그러니까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기부금 같은 거죠. 의연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자, 세 번째 활동, 군사활동 역시 하고 있어. 자, 군사활동으로서 자, 국무원. 아까 우리가 국무원 위에서 봤죠? 자, 국무원이 약간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했지. 그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를 설치했어. 군무부. 자, 그러니까 이 국무원, 군무부. 오늘날
바꾸면 자 오늘날 국무원에 해당하는 오늘날은 행정부에 해당이 되겠지? 정부, 청와대에 해당이 되죠? 자, 그 청와대 산하에 있던 군무부. 자, 군무부는 오늘날 그치 국방부에 해당이 되겠지? 자, 이렇게 비유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국무원은 행정을 담당하는 곳, 그 행정을 담당하는 곳 산하에 국방을 담당하는 군무부가 있었다. 오늘날로 따지면 행정부, 정부 아래에 있는 국방부가 해당이 된다. 자, 이곳에 이제 직할 군단을 설치를 했고 편성을 해서 이제 군사 활동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자,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특히 초기에 군사 활동도 하지만 사실은 더 활동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치중했던 것은 외교 활동이야. 자, 지금 네 번째 외교 활동 나와 있죠?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에 훨씬 더 주력했거든. 자, 그래서 위치가 상하이였던 거야. 상하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교 활동을 하기가 유리했다고 했죠. 자, 지금 외교 활동 내용 보니까 그치 내용이 훨씬 많지?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 자, 우선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어. 자, 청원서라는 거는 도와달라는 거지. 우리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고 하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두 번째,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을 호소해. 밑줄. 이거는 자꾸 여러 번 등장하는 내용인데 자,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을 호소했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운 내용이야. 자, 국제회의라고 하는 건 파리 강화회의야. 자, 국제회의 밑줄 치고 파리 강화회의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거 그냥 선생님 말로만 설명할게. 자, 파리 강화회의는 어떤 회의지? 그치. 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 처리를 위해 실시되었던 회의죠. 1차 세계대전, 그치. 독일이 일으켰고 결국 독일의 패망으로 끝났지. 그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서 전후 복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열렸던 회의야. 파리 강화회의. 자, 그 회의에 대표를 파견했어. 자, 어디에 누가 갔지? 자, 우리 쓰도록 할게. 자, 아까 우리 파리 강화회의 점 찍었죠? 점 찍고 옆에 쓰세요. 신한청년당.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신한청년당. 자, 그 신한청년당에 점 찍고 대표로서 누가 갔지? 그치, 김규식이 갔죠? 김규식 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지금 필기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국제회의 밑줄 치고 파리 강화회의이며 자, 이곳에 신한청년당에 파리 국제회의 밑줄 치고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파견되었다. 가서 이제 독립을 호소하고 왔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구미위원회도 설치했어. 자, 이 구미위원회의 주 역할은 화살표시 나와 있죠?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시키기 위한 곳이었어. 그러니까는 국제에 알리기 위한 곳. 자, 그래서 미국의 구미위원회도 설치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 보았고 자, 마지막 기타 활동도 볼게. 자,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일 관계 사료집도 가능해. 약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겠지? 자, 그러한 책도 있었고 자, 기관지로는 독립신문을 발간하는데 자, 독립신문 자, 밑줄 치고 쓸게 얘들아. 자, 독립신문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신문이 아니지. 이미 그 전에도 독립신문이란 이름을 가진 신문이 존재했어. 언제지? 그치. 1894년에 형성되었던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에서도 독립신문을 발간하죠. 그 독립신문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독립신문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드는 독립신문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신문이 두 개 존재하는 거야. 그치? 시기는 완전히 다르죠? 자, 독립협회는 1894년.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은 1919년인 거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다른 단체. 정부가 각각 만들었던 신문. 독립신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그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국 위기를 겪게 돼. 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밑줄 치라고 했던 부분 있지?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에 의해서 발각된다고 했지? 그래. 그게 발각된 게 결국 위기야. 자, 그래서 자, 밑에 3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를 겪자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던 회의야. 1923년에 열리는 국민대표회의 같이 보도록 할게.
자, 국민대표회의의 배경, 그리고 경과 나와 있죠? 자, 배경으로 지금 크게 세 가지 나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배경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거죠.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붕괴되었다. 자, 왜 붕괴되었다고 했지? 그치, 일본에 발각되어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에 발각되어서 결국 그 조직이 붕괴되었고, 또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 군사활동과 외교활동 중에서도 특히 외교활동에 주력했다고 했지? 그치. 그렇게 외교활동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외교활동의 성과가 미흡했거든.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흡하니까 여기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지금 균열이 나와 있죠? 자, 무장투쟁론과 외교 독립론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자, 무장투쟁이라는 건 나가 싸우자. 그러니까 군사활동을 말하는 거고, 자, 외교 독립론은 외교활동에 치중하자. 요런 거지. 자, 그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두 번째,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 간에도 이념 갈등이 이렇게 심화가 됐어. 자, 민족주의 계열은, 그쵸. 이제 민족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부르고, 자, 사회주의 계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야, 얘들아. 자, 사회주의라는 사상은, 그치, 소련이죠. 소련에서 처음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야. 레닌이, 그 혁명을 일으켰고, 그 혁명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했거든. 그렇게 만들어졌던 사회주의 사상이 1920년대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됐어. 국내에도. 그 사회주의 사상 간의 이념 대립이야. 자, 사회주의의 주 내용은 이런 거죠.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거지. 그러한 사회주의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세 번째, 근데 이 시기 때 이승만이 뭘 하냐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해. 자, 밑줄. 자,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 위임 통치 밑줄. 자, 위임 통치라는 게 뭘까? 그치, 이런 거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으니 우리를 좀 맡아서 통치해줘. 이런 게 위임 통치인 거지. 맡아서 통치해달라. 라고 하니까 이걸 비판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어. 옆에 보니까 누가 비판하고 있어? 그치. 신채호와 박용만 등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라고 해서 당시 이승만을 비판했고, 자, 이러한 배경하에 균열이 생겼던 거야. 이런 다양한 대립 간에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균열이 생겼고, 자, 그러한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경과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 밑으로 좀 내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새로운 노선 및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회의가 시작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파가 두 개로 나뉜 거야. 자, 옆에 보니까 지금 창조파 그리고 개조파라고 나와 있죠? 창조파와 대조파 간의 대립이야. 우선 말로 설명할게. 창조파는 현재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는 거야. 창조, 새롭게 만들자. 개조파는 현재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면서 조금씩 바꾸자란 얘기야. 자, 그래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고 있다. 자, 측면에 있는 작은 글씨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창조파와 개조파. 자, 창조파를 주장했던 사람은 신채호야. 자, 그래서 신채호 등의 창조파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신에 새로운 정부를 만주나 연해주에 설립하자고 주장한 거야. 자, 만주와 연해주였던 이유는 조선, 국내와 가장 가까웠던 지역이었던 거지. 자, 이게 이제 창조파이고, 자, 반면에 안창호 등의 개조파는 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체제나 조직을 개편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개편을 해서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개조파에 해당이 돼. 자, 그래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나뉘어서 또 여기서의 대립이 발생했어. 자, 그러한 과정에서 마지막 결과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국민대표회의는 결국 결렬돼. 무산돼. 자, 그러면서 독립운동가 다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탈하기 시작해. 자, 그러니까 위기를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계속 위기를 겪고 있어. 자, 화살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결국 침체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이 부분에다가 필기를 좀 하도록 할게, 얘들아.
선생님이 천천히 부를 테니까 같이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침체 밑줄 치고 우리 이렇게 필기할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침체 밑줄 치고 1931년 김구의 한인애국단 창설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침체 밑줄 치고 1931년 김구의 한인애국단 창설. 자, 그리고 이 한인애국단에는 또 써볼까? 한인애국단 창설 가로 열고 윤봉길, 그쵸? 윤봉길도 있고 이봉창도 있다. 윤봉길 점 이봉창 점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활동이 침체되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31년에 김구,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백범 김구 선생이 투쟁을 위해서 일본의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지. 일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거를 조직했어. 대표적으로 한인애국단에 있던 주 인물로는 이봉창도 있고 윤봉길 의사도 여기 안에 있었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4번. 자,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형태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자, 3가지 나와 있죠? 지도부도 개편되고 있고, 체제도 개편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 수도가 상하이였는데 나중에 옮겨가기도 해. 자, 그래서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죠? 첫 번째, 지도부의 개편부터 볼게. 자, 우리가 아까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라고 했지? 그치,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라고 했지. 자, 그런데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 청탁을 하면서 위임이죠, 위임. 자, 국제회의에 여기 나와 있지? 위임. 여기 있죠, 위임 통치. 그쵸? 위임 통치를 청원하면서 결국 이승만을 비판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등장했고, 자,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승만이 탄핵되었어.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탄핵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선출이 돼. 자, 박은식 동그라미. 자, 박은식 어떤 사람이지? 그치, 이 사람 우리 쓸게. 자, 박은식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쓸게요. 민족주의 역사학자. 그쵸? 박은식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지? 우리 예전에 앞에서 배웠죠? 민족주의 역사학자에는 신채호도 있었고 박은식도 있었다. 그 박은식이야. 자, 이 박은식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이고, 또한 박은식이 저술했던 책은 되게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통사가 있어. 한국통사. 독립운동 지열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통사만 써두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그치, 체제가 개편이 되기 시작해. 자, 두 번째 체제 개편 나와 있죠? 자, 1919년에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다가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한 형태. 자, 1925년에는 바꿨어.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자, 내각 책임제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잠시 있었지, 얘들아.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내각 책임제가 잠시 있던 적이 있어. 언제 있었지? 그치?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나서 잠시 장면 내각에 의한 내각 책임제가 있었다가,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박정희 정권의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결국 내각 정부가 사라지고, 그치? 나중에는 다시 박 대통령제로 돌아오게 되죠? 박정희 정부에 의한 대통령제로 돌아오게 되지? 자, 그랬던 그 내각 책임제야. 1925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내각 책임제가 있었고, 자, 그러다가 1927년이 되면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그러니까 다 같이 정치한 형태, 집단 지도체제로 개편이 되고, 1940년대는 주석 중심제였다가 1944년에는 주석 부주석 체제로 이제 바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체제가 개편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그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중에 수도를 옮기기까지 되는데, 초기 수도는 아까 상하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정부가 왜 옮겨가게 되었는지 밑에 보도록 할게. 자, 이동. 1932년 윤봉길 의사가 의거 활동을 한 이후에
상하이를 떠나서 여러 곳을 거쳐 동그라미 마지막에 충칭에 정착하였다. 1940년. 자, 그러니까는 처음엔 어디였던 거야? 그치. 상하이였다가 1940년이 되면 충칭으로 가게 됐다. 자, 그러면은 윤봉길 의거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 좀 알아야겠지? 얘들아, 많이 들어봤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이 뭐지? 밑줄 치고 쓸게. 자, 윤봉길 의거 활동 밑줄. 그치? 홍커우에서 폭탄을 투척한 거였죠? 자, 홍커우에서 폭탄을 투척한 것이었지.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이렇게 쓰시면 되죠.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아마 윤봉길 의거 활동은 뒤에서도 나올 거라서 선생님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 자, 그래서 결국엔 상하이를 떠나서 마지막에 충칭에 자리 잡게 되었다. 까지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니까 국민대표회의 개최 준비라고 하는 사료, 그 사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 사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우리들은 오직 과거 수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국민의 대단결이라는 절실한 각오 아래 장래를 준비하고 운동상 일대 기운을 소집함에 이르렀음을 앞날을 위해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자, 국민의 대단결, 이것은 오늘날 독립운동 성패의 갈림길이며 우리 운동의 절실한 문제는 오직 여기에서 해결할 것이다. 자, 이에 본 주비회는 시세의 움직임과 민중의 요구에 따라서 과거의 모든 착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 미래의 완전하고 불확실한 방침을 세워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다시 통일적 조직으로 진행하게끔 하는 양대 안건 하에 밑줄 국민대표회의 소집 사항도 주비하여 책임을 지고 성립한 것이다. 라고 해서 뭘 열겠다고? 그치, 국민대표회의를 열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와 관련된 사료에 대한 밑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할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일제에 발각되어 와해된 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대. 또한 외교활동에 대한 무장 투쟁론자의 비판이 거세지고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계열 간의 갈등이 드러났어. 자, 이 국면을 타개하고자 독립운동가들은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다. 언제? 1923년에. 자,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방향을 놓고 창조파, 개조파가 대립하면서 결렬되었다. 자, 다시 복습. 자, 아까 창조파에 누가 있다고 했지? 그치. 아까 창조파에는 신채호가 있다 했죠? 그럼 개조파에는 누가 있지? 그치. 안창호가 있다고 했지?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우리 오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수립, 활동,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화까지 알아보았어요. 책 덮지 말고 오늘 배웠던 이 책 페이지에 해당하는 교과서 페이지를 펴고 남은 시간 동안 교과서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얘들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